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여야에서 이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일단은 제한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보다 더 엄한 그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2월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이들에 대한 사면권,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기대했습니다. 이 입법안을 내면서 그 취지는 특히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부가 너무 경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경하게 처벌하고 나서 이들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러한 총수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무전유죄, 무죄라고 하는 악습의 근원 자체를 이번에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취지에서 보시다시피 그 타겟은 결국 대기업 총수라고 하는 특정 집단입니다. 그래서 과연 입법론적으로 볼 때 특정 집단을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입법, 논의가 과연 타당한가? 또 이들한테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평등권 침해는 아닌가?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리상으로 타당한지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날 새누리당에서 이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300억 원을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0억 원 이상의 그 재산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1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설렁하는 겁니다. 아까 조동혁 말씀하셨지만 3년 이상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경우에는 300억 이상 되게 되면 무조건 유기징역 15년 이상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통합당의 오세재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3분의 2를 기간을 다시 말하면 3년의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그러면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안에 따르면 결국 300억 원 이상의 소위 말하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15년 이상 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고 타당하냐? 그 다음에 왜 이들한테만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볼 때 부당하냐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부터 특히 IMF 이후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형사소송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업무상 배임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예를 들어 수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는 횡령이 포함이 되고 추가로 또 근거법률로서 또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업무상 배임 규정은 실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형벌 규정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수라는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를 통해서 총수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받냐, 다시 말하면 이득을 보려는 고의, 의사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득을 받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증거가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18조에 보게 되면 이 부진정 부작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부진정 부작위법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개입죄에 해당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불법 영득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회사한테는 불이익을 가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가하면서 본인이 이득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실은 불충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번 이 부진적 부작위범, 감독 책임을 물어서 대부분 여기다 유죄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 사실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의 책임을 물린다는, 형사상으로 보증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연자죄의 금지법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하게 처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면을 통해서 또 면죄부를 받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300억 원 이상 넘어가는 대기업 총수들의 수출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에서 무조건 15년 이상 무기징역 처하고 사면을 불가하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이 입법부, 우리가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한 입법부가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못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하이에크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법,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인 이 입법부하고 그 다음에 그 입법부와는 만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어느 집단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법부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이 재량권을 없애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적 규범에다가 그 추상적인 어떤 그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의사를 입증을 못하는 상태에서 또 이득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이 보증인 감독죄를 물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현행 우리 형법상에 그거 못 입을 때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사면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입법 논의는 분명히 평등권 위반은 물론이고 입법권 남용 또 법치 위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그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그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이러한 그 가중처벌 규정, 그다음에 사면 제한 규정은 입법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